밤늦은 YL그룹 복도에서 황기찬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강규철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기찬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찬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며칠 후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무슨 소리야?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 기찬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강재인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황기찬이 강재인의 함정에 빠져 자기 죄를 스스로 자백하게 되는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재인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며 녹음기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강규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황기찬의 협박과 위협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들이 재생될 때마다 강재인의 가슴은 분노와 절망으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꽉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강규철이 기찬아 제발 병원에 좀 보내줘 하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황기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강규철의 휴대폰을 빼앗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짓을 어떻게 감히. 강재인의 목소리가 격분으로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다니. 강재인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얼마나 무력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고통을 가한 황기찬에 대한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김도윤이 조용히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분노로 경직되어 있는 것을 느끼며 도윤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재인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하지만 이 녹음만으로는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들이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강재인이 고개를 돌려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타오르는 복수심이 가득했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증거면 충분해요. 당신도 들었잖아요. 황기찬이 아버지를 어떻게 몰아붙였는지,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김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 역시 녹음 내용에 충격을 받았지만 복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강미란 상무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도 황기찬과 한편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혹시 배신할 수도. 강재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고모는 달라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 편이 될 거예요. 고모도 기찬이에게 속았던 거라고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결의에 찬 표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재인이 녹음기를 꽉 쥐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을 서서히 파멸로 몰아넣을 거야. 그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천천히 확실하게. 한 번에 끝내는 건 너무 쉬워. 그놈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하나하나 지켜볼 거야. 강미란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강재인이 건넨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미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오빠 강규철의 절망적인 목소리와 황기찬의 냉혹한 협박이 선명하게 들려올 때마다 그녀의 주먹이 더욱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미란은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녀답지 않게 얼굴이 일그러지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녹음기에서 강규철이 기찬아 제발 병원에 좀 보내줘. 숨이 안 쉬어져. 하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강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듣자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황기찬이 회장님 조용히 하세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고 차갑게 말하는 소리에 미라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강규철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는 소리까지 들리자 미란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강미란은 격분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펜꽂이와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소란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어떻게 감히 오빠를 내가 이런 놈을 믿었다니. 미란의 목소리가 분노와 자책으로 떨렸습니다. 강재인이 조용히 미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미란의 분노가 진심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제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 진실을 아시잖아요. 황기찬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아버지를 어떻게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강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강재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아,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황기찬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오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강재인이 미란의 손을 다시 잡으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충분해요. 고모, 저와 함께 황기찬을 처벌해주세요. 아버지의 원한을 함께 풀어요. 강미란의 눈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그녀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놈을 응징해야 해. 오빠의 원한을 풀어줘야 해. 그놈이 오빠에게 한 짓을 똑같이 당하게 해줄 거야. 강재인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놈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서서히, 천천히 지옥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절망을 맛보게 해줄 거예요. 강미란이 제인의 의지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적극적으로 도울게. 그놈이 무엇을 잃는지 하나하나 지켜보게 해주자. 회사에서의 모든 권한도 서서히 박탈해 나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여자의 눈에는 같은 목표를 향한 확고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디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재인과 강미란은 여러 명의 배우들을 면접하며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단순한 연기력이 아니라 강규철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외모와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뒤에서 본 실루엣이 중요했습니다. 황기찬이 환각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의 까다로운 오디션 끝에 마침내 그들 앞에 완벽한 후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재연 배우는 강규철과 거의 똑같은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뒤에서 본 실루엣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오빠와 이렇게 닮을 줄이야. 이 정도면 황기찬이 완전히 속을 거예요. 강재인이 재연 배우에게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말투와 걸음걸이, 습관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라해야 해요. 특히 뒤에서 봤을 때 완전히 같은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이 비디오들을 보면서 연습하세요. 재연 배우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영상 자료와 사진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목소리 톤이나 특별한 버릇 같은 것도 있나요? 강미란이 구체적인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황기찬 주변에 자주 나타나되 절대 정면으로 마주치면 안 돼요. 항상 뒤에서 혹은 멀리서 흘끗 보이게만 하는 거예요. 그가 쫓아오면 즉시 사라져야 해요. 강재인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황기찬이 추격해오면 교묘히 사라져야 해요. 마치 환상을 본 것처럼 만들어야 해요. 그놈의 정신을 서서히 붕괴시킬 거예요. 점점 더 자주 나타나서 불안감을 극대화시켜야 해요. 재연 배우가 계획의 치밀함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강미란이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요. 황기찬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가 기회예요. 복도나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이 작전은 황기찬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심리전의 시작이에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점점 더 자주 나타나서 그의 불안감을 극대화시켜야 해요. 재연 배우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계속할게요. 세 사람은 완벽한 계획을 위해 세부 사항까지 점검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YL그룹 사무실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적막했습니다. 황기찬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며 회장실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건물 전체가 고요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컴퓨터 펜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서류에 집중하고 있을 때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고 익숙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기찬은 고개를 들어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강규철과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키, 같은 어깨선,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특히 약간 구부정한 어깨와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는 강규철 그 자체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황기찬이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강규철은 죽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했고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분명히 강규철이었습니다. 기찬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황기찬이 급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기찬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재연 배우는 연기대로 모퉁이를 돌며 교묘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황기찬이 급하게 모퉁이를 돌아 추격했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었고 계단도 조용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봤는데 어디로 간 거지? 기찬이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환각을 보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강규철이 살아서 돌아온 것일까? 기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찬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규철의 모습이 계속 뇌리에 맴돌았고 악몽 속에서 죽은 강규철이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며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진 채 급하게 백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백 형사님, 저 좀 봐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백 형사는 기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황기찬은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 형사님, 강규철 회장이 정말 확실히 죽었나요? 혹시 사망 기록에 오류는 없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백 형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확실히 돌아가셨죠. 제가 직접 사망 진단서도 확인했고 장례식도 치렀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황기찬이 더욱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회사에서 회장님과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뒷모습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걸음걸이도 키도 모든 게 똑같았어요. 백 형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사망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 공식 사망 기록이 있어요. 강규철 회장님은 분명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요즘 일이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황기찬은 기록조차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혹시 누군가 기록을 조작한 건 아닐까요? 요즘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백 형사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건 불가능해요. 사망 기록은 여러 기관에서 교차 확인하는 거예요. 병원, 경찰서, 구청 모든 곳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황기찬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이상해, 너무 생생했는데. 백 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언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스트레스성 환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초조함과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모습으로 황기찬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내심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젯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경비원한테 들었는데 밤늦게 복도에서 큰 소리를 냈다면서. 뭔가 쫓아다니기도 하고. 황기찬이 순간 움찔하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인의 물음이 너무나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냥 착각이었어. 별일 아니야. 그런 걸 왜 신경 써? 강재인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더욱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치 무심코 던지는 말처럼 들리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당신도 그런 적 없어? 가끔 뒷모습이라도 보이는 것 같고. 황기찬이 깜짝 놀라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 강재인이 기찬의 예민한 반응에 놀란 척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몰랐어. 황기찬이 자신의 과격한 반응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신경 써주는 건 고맙지만 그런 말은 하지 마. 불길해. 강재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줄 몰랐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계속 이상해. 황기찬이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고. 하지만 강재인은 속으로 미소 지으며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기찬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는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 당신이 이렇게 예민할 줄이야. 강재인은 마지막 한마디로 기찬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황기찬이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인이 떠난 후에도 기찬은 계속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봤던 것일까? 자신만 이상한 것을 본 게 아닐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강재인은 도유경의 의료기 가게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은 각종 의료 장비들로 가득했고 유경은 혼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가게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들어서자 유경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인아, 무슨 일로 왔어? 오랜만이네. 강재인이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일이야. 도유경이 손을 멈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니까 걱정되네. 강재인이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때 썼던 약. 그런 종류의 약을 구할 수 있어?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그런 약 말이야. 도유경이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인아, 그런 위험한 약을 왜 구하려고 해? 절대 안 돼. 그런 약은 함부로 쓰면 정말 위험해. 강재인이 간절한 표정으로 설득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알잖아. 황기찬이 나에게 한 짓들을 생각해봐.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아버지를 죽였어. 도유경이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인이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그래도 그런 약은 혹시 사람을 해치려는 건 아니지? 강재인이 유경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황기찬은 아버지를 죽였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뒀어. 은호까지. 이제 내 차례야. 복수할 차례라고. 도유경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고민했습니다. 재인이 겪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니지. 사람을 죽이려는 건 아니지. 강재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잠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정도야. 죽이려는 게 아니라고. 단지 황기찬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려는 거야. 도유경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서 써. 양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절대 과량 투여하면 안 돼. 강재인이 약을 받으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꼭 필요한 일이었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도유경이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재인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정말 걱정돼.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강재인이 약을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며칠 후 황기찬은 연속으로 강규철의 환영을 목격하며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강재인이 기찬의 회장실을 찾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며칠째 이 모양이야. 정말 괜찮은 거야?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잖아. 황기찬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요즘 일이 많아서. 강재인이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내처럼 연기했습니다. 이거 신경안정제야. 유경이가 당신 상태를 보고 준비해준 거야. 먹어봐. 신경이 안정될 거야. 황기찬이 약통을 받으며 의심 없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부작용은 없고. 강재인이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유경이가 의사인데 뭐 걱정해. 그리고 신경안정제는 원래 안전한 약이야. 황기찬이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삼켰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20분 정도 지나자 그의 눈동자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해. 갑자기 어지러워. 뭔가 이상한데. 황기찬이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야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약. 뭔가 이상해. 강재인이 차갑게 변한 표정으로 기찬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걱정스러운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어때? 기분이 어때? 내가 정신병원에서 느꼈던 기분이 이런 거였어. 황기찬이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재인을 바라봤습니다. 너, 뭘 한 거야? 이게 뭔 약이야? 강재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둘 때 쓴 바로 그 약이야. 이제 당신 차례야. 황기찬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재인은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를 가져와 기찬을 옮기며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복수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황기찬이 눈을 뜬 곳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찬은 자신이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예전 재인을 가둔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를 왜 여기 가뒀어? 기찬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곧 간병인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여기는 치료를 위한 곳입니다. 흥분하시면 병세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황기찬이 발악하며 항변했습니다. 치료? 무슨 치료?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당장 나를 내보내. 내가 누군지 알아? 간병인이 기찬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흥분하시면 치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차분히 하세요.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황기찬이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YL그룹 회장이야. 황기찬이라고. 확인해봐. 내 신분증을 확인해봐.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은 계속 그런 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는 전형적인 과대망상 증상입니다. 황기찬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망상이 아니야. 정말이라고. 내 회사에 전화해봐. YL그룹에. 간병인이 무감정하게 답했습니다. 환자분, 입원 시 가짜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종종 정교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요. 꽤 흔한 일이죠. 황기찬이 벽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누군가 나를 여기 가둔 거야. 강재인이야. 그 여자가 나를. 의사가 간병인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하세요. 환자가 너무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처절히 소리쳤습니다. 제발. 누구든 좋으니까 확인해봐. 나는 정말 황기찬이야. 하지만 그의 절규는 병원 안에서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신병 환자로만 바라봤습니다. 재인이 겪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기찬에게 그대로 닥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과 강미란이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황기찬은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재인아, 나를 여기서 꺼내줘. 제발. 기찬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차가운 표정으로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봐. 당신이 아버지에게 한 짓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녹음기에서 강규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찬의 협박과 강규철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기찬아, 제발. 병원에. 하는 강규철의 애원과 조용히 하세요 하는 기찬의 차가운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황기찬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부정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가짜야.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야. 강미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작? 오빠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작해? 네가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 다 들렸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황기찬이 처절히 울부짖으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아니야. 나는 회장님을 사랑했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좀 위협한 것뿐이야. 강재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을 줄게. 여기서 평생 미친 사람으로 살거나 아니면 모든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서 살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 강미란이 덧붙였습니다. 감옥에서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진실을 털어놔.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황기찬이 고개를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나는 그냥. 강재인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은 충분하니까.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두 사람이 떠나자 황기찬은 완전히 무너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재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 절망감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을 나온 강재인과 김도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갇혀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해 보여서. 김도윤이 재인의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채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인 씨, 지금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황기찬이 재인 씨에게 한 일들을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재인 씨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요.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김도윤이 재인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황기찬이 자백하지 않으면 언제든 반격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위험해질 거예요. 지금 멈추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요. 강재인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래요. 도윤 씨 말이 맞아요. 황기찬은 아버지를 죽였고 은호도.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요.
이건 정당한 복수야. 김도윤이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해주지 못하는 정의를 우리 손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강재인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끝까지 버틴다면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겠어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울게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요. 중간에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강재인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희 씨의 복수도 함께 하는 거죠. 황기찬은 모든 것을 잃어야 해요. 자유도 명예도 모든 것을. 두 사람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동정심이 들어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백 형사가 정신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황기찬은 더욱 초췌해진 모습으로 면회실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 형사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기찬이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백 형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심각한 것을 발견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황기찬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혹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나요? 백 형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강규철 회장님의 사망 파일을 다시 조사해봤는데 일부 기록이 위조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황기찬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조요? 그럼 회장님이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내가 본 게 진짜였다는 거예요? 백 형사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황기찬이 완전히 미쳐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본 게 진짜였어. 회장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백 형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회장님을 누가 숨겨놓은 걸까요?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회장님께 무슨 일을 하신 건 아닌가요? 황기찬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장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그 순간 기찬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너무 몰아붙였나.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던 것도. 휴대폰을 뺏은 것도. 혹시 그래서. 백 형사가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게 함정이었어요. 강규철 회장님은 정말 돌아가셨고 당신은 방금 자백을 했어요. 황기찬이 절규하며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함정이라고요? 백 형사가 녹음기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이제 당신의 죄가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 면회날 강재인과 강미란, 김도윤이 함께 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황기찬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강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찬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의 죄가 완전히 밝혀졌어. 강미란이 분노를 담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 자백까지 다 녹음됐어. 오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내 죄가 다 밝혀진 거야. 이제 법정에서 심판받을 차례야. 김도윤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살인 혐의로 기소될 거예요. 정신병원이 아니라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예요. 황기찬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당신이 아버지에게 한 짓, 나에게 한 짓, 은호에게 한 짓. 모든 게 당신에게 돌아온 거야. 이제서야 정의가 실현된 거야. 강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아. 오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알 거야. 김도윤이 세 사람을 대표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도희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황기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모든 저항과 변명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면회실을 나서며 마침내 완성된 복수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복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병원 밖으로 나온 강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복수가 마침내 끝났고 아버지와 은호의 원한이 풀렸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황기찬은 당신이 받았던 고통을 똑같이 받게 될 거예요. 강미란이 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해냈어, 제인아. 김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보고 살아가세요. 강재인이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모든 게. 세 사람은 조용히 병원을 떠나며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